정당들의 공천에 대해 가지고 아주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개파 나눠먹기라든가 돈으로 공천을 하고 실력보다는 연고에 의해서 또 밀실에서 남성 위주의 그런 공천을 하는 것들이 문제다라는 이런 시각을 국민들이 갖고 있고요. 바로 공천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뽑아놔도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식을 국민들이 갖고 있고요. 현재의 공천 제도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도 불만을 갖고 있지만 이 정치인들 자신들도 현재의 공천 방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지도부가 이 공천의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이 지도부의 눈치를 보게 되고 지도부의 눈치를 보게 되면 의정활동의 자율성이 저해된다라는 이런 인식을 정치인들도 스스로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그 과거의 그 공천 방식 둘러보게 되면요, 오랫동안 밀실에서 하향식으로 개파에 의한 이런 공천들이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방식으로 2002년부터 바뀌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불행하게도 4년 전인 2008년 그 당시 사고 총선 때는 이런 공천이 또다시 뒷걸음질 치는 그런 양상을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공천을 어떻게 하는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사실 이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당의 이름으로 후보를 내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후보를 내세우냐라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후보자의 전문성, 대표성, 자율성 이런 것들이 생산적인 정당 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천 방식 보게 되면 크게 상향식이 있고 하향식이 있고 경선이 셋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상향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권자라든가 당원이라든가 대의원들이 자율적으로 후보를 뽑는 그런 구조를 말하는 것이고요. 하향식은 당 지도부가 아니면 중앙당에서 공심이라든가 조직강화특위라든가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후보를 선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선제는 유권자나 당원이나 대의원이 참여하는 그런 투표로 공직후보를 결정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향식 공천보다는 상향식 공천이 선출 후보의 대표성 확보에 기여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 뽑힌 후보는 자율성이 커지게 되고 따라서 의정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이것이 생산적인 정당 정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제대로 안 되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천을 어떻게 평가할 수가 있겠는가. 일단 우리 공천을 평가하는 것에는요. 공직 후보가 공천을 누가 하느냐는 주체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공천하느냐 후보들의 자격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 선정 방식은 어떤 것이냐 또 분포는 어떤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사실 그 공직후보 선정 주체가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결국은 주체가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소수가 될 수도 있고 다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만약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한다면 한 국가 유권자 전체가 이 주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후보 자격의 문제를 우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고 있었는데요. 후보는 당을 대표해서 선거에 나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어떤 사람을 즉 전문성이라든가 대표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고민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과거에 옛날 민주노동당을 빼놓고서는 별로 신경 안 썼던 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분권화라고 하는 것은 뭐 이 지리적 분권화와 이 기능적 분권화가 대표적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영원하게 지역 갈등이 있다 보니까 이 지리적 분권화 상당히 중요한 요소였는데 저는 기능적 분권화도 앞으로 중요하다. 예를 들면 여성 할당제 같은 것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선정 방식은 투표를 할 수도 있고 지명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주체가 다수라면 투표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되겠고요. 주체가 적다면 또는 1인이나 소수라면 지명의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것이 공천 주체의 문제가 되겠는데요. 저는 주체의 범위가 늘어나게 되면 참여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참여의 질이 높아지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주체의 범위가 확산되는 건 좋은데 너무 확산되다 보면 장기적으로 핵심 당원이 참여가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주체개방 문제의 쟁점은 뭐냐면 이것을 당원만 참여하느냐 아니면 일반 유권자에게 개방하느냐 즉 개방의 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유권자의 경선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고 또 일반 유권자의 경선 참여가 단기적으로 좋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정당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공천하게 되면 이 개방의 범위가 또는 어떤 사람을 뽑냐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한나라당이 비상대책위원회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안들을 내놓았습니다. 논의가 안 된 내용이지만 어쨌든 한나라당에서 내놓은 안을 보게 되면 현역의원 4분을 탈락시키겠다. 그리고 이 탈락시킬 때 평가 기준은 이 지역 유권자들에게 이 사람을 바꿀까 말까를 물어보는 것 50%.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 다른 당과의 경쟁력을 발휘해 50% 이걸 가지고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구 공천을 개방형 국민경선 80% 전략금 2%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고요. 그러니까 심사 기준에서 도덕성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겠다. 또 소수자를 존중하고 다양한 계층의 대표를 선정하도록 하겠다. 이런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일반 국민들은요, 각 정당들의 공천 기준이나 또 공천 심사를 단독을 보지 않고 다른 정당과 비교를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한나라당이 내놓는 이런 안들이 이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에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19대 총선의 공천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저는 이 19대 총선의 공천 방식을 좀 유연하게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필요에 따라서는 유권자 참여권을 할 수도 있겠고, 또 당원만 참여의 공천도 가능하겠고, 또는 전략 공천도 가능하겠고,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나 어쨌든 어떤 경우에도 공심위원회가 복수의 후보를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최종 결정은 당원들이 선출한 당의 공식기구에서 결정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가져가는 것이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다양한 방식으로 가져가자. 경선이 기본 원칙을 하더라도 모든 지역에서 다 경선을 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어떤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놓게 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전략 공천할 수도 있고 또는 단공천할 수도 있고 또는 뭐 경선할 수도 있고 또 경선도 예를 들면 당원 경선만 할 수도 있고 대의원 경선 할 수도 있고 국민참여 경선 할 수도 있고 오픈파라 경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안을 했더니 이 각 정당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런 경우에 주류가 임의로 어떤 지역을 어떤 걸 가져가는 주류가 마음대로 정하다 보면 비주류가 이것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공천 기준은 일률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다. 이런 의견들을 현재까지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공천이 지금 상당히 늦어졌는데 공천 시기를 좀 일찍 하는 게 낫지 않은가. 그래야 국민들에게 그 후보를 알릴 기회를 주고 국민들이 그 후보의 매니페스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데 너무 이 공천이 선거 입학해서 하게 되면 이 정당에서는 물론 걸렀겠지만 국민들이 그 후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게 생겨나게 되기 때문에 공천 시기는 악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19대 총선 후보자의 강화 문제, 한나라당에서 심사의 도덕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는 민주동당 빼고 없었습니다. 후보 자격 제한이 없었는데 그래서 저는 좀 자격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당 활동을 했다든지 또는 뭐 철새 정치를 방지하는 문제 또 당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도덕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아예 심사 자체를 좀 배제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거기 몇 가지 이렇게 예를 써놨습니다만 어쨌든 도덕성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도덕성이나 정체성 심사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거기서 통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문성이라든지 대표성이라든지 또는 뭐 경쟁력, 당선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일단 이 공직 후보자 선출 심사위원회, 즉 공심위를 만드는데 저는 지금은 시간이 상당히 부족한 측면도 있긴 하지만 저는 공심위도 사실 지금까지 외부 공심위를 구성했다고 하지만 그 공심위를 위촉하고 구성하는 것은 지도부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도부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니까 저는 지도부는 공직 후보자 선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서 말하자면 공심위원 선정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공심위원을 선정하게 되면 지도부의 영향력이 지금보다는 약해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겠고요. 저는 이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 것이 낫겠다. 지난 이 2008년 총선 때 선거 끝나고 나가지고 비례대표 없애자라는 이런 주장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것이 그 당시에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민주당만 하더라도요. 두 당이 통합을 하면서 민주당이 됐는데 그 비례대표 과정에서 각 그 정당의 대표들이 3명씩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3명씩을 갖다가 하게 되고 그 중에서 뭐 문제가 있어서 감옥에 갔다 온 사람도 있고 뭐 이런 형태가 있어가지고 욕을 그때 많이 먹었는데요. 그래서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심사위원회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성과 정책성을 먼저 심사하고 여기를 통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후보가 적합한 거 아닌가 이걸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경우에 현역 의원은 의정활동 등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 지수를 개발해서 그거 가지고 말하자면 신인과 현역 의원은 별도의 기준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선 방식은 이 완전국민 대상 경선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국민 참여 공천도 할 수가 있겠고 국민 공천 배심원도 할 수가 있겠고 또는 전략 공천도 가능한데 저는 전략 공천을 한나라당은 20%라고 했습니다만 민주통합당 같은 경우는 30% 이내에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 경우에도 전략 공천을 하는 기구가 공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략 공천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여기에서 걸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전략공천 심사를 만든다고 하면 주변의 절반은 당외 인사를 위촉을 하고 여성을 30% 사실 이거는 여기뿐 아니라 하여튼 공천과 관련된 모든 기구에는 여성을 반드시 30% 이상씩 넣어주는 것 이게 상당히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전략공천 지역을 추천하고 또 전략공천을 심사하는 것을 공심위 외에 별도의 기구가 따로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공심위가 받아가지고 결정을 하고 이 공심위의 결정은 최고위원회와 최고위원회 상위의 어떤 이 의결 기구를 통해 가지고 인준하는 이런 형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 지도부들의 개파의 나눠먹기 이런 것들이 좀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방식인데요. 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는 비례대표 후보들은 조기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소외된 당원이나 또 지지자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 줘야 되고 특히 20, 30대나 또는 이 취약 지역이나 또는 취약 어떤 직능 분야 또는 촛불 여기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당치단의 할당 같은 것들도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저는 또 그리고 비례대표 일부를 전국 단위로 순회 경선을 하는 것이 민주통합당 바람을 불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순회 경선이 이 바람을 분다면 여당 후보도 135 7구 현재 홀수 번호를 비례로 주는데 이 경우에도 이 필요한 경우라면 순회 경선을 할 수도 있겠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들 대상으로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례대표는 이제 전략공천이 물론 필요하겠죠. 그리고 뭐 야권연대가 이제 논의가 앞으로 될 텐데 그런 경우에 야권연대를 위해서 지역구를 양보할 후보가 있다면 그 중에 또 일부는 비례대표 전략공천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